38페이지 나오는 이제 급수로 갈 건데, 일단 요 급수라는 말도 좀 용어가 생소해요. 일단 급수의 뜻은 무한히 더해간다. 그죠? 끝없이 더해갈 거야.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뭐 10번째 항까지, 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딱 끊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끝없이 무한번째까지 계속 더할 거야. 이게 급수.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 수열에서 뭘 더한다라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지, 대수할 때. 그죠? 뭘 더하는 기호가 뭐죠? 시그마죠. 수열을 뭐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 시그마. 그 시그마인데 이거를 n번째 항이 끊는 게 아니고 무한번째까지 계속 더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끝없이 n을 무한대까지 간다. 그 개념이 또 무슨 개념이 들어가? 극한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시그마 개념과 극한 개념을 섞어 놓은 게 급수다. 자, 그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라고 할 때 이 AN을 AK라고 보통 하죠. AN이라고 합시다. 이 수열을 N값 1부터 뭐 적당히 10번째면 10번째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N값을 어디까지? 무한번째까지 이렇게 수열을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끝없이 더하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하고, 자, 이제 이 급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그냥 끝까지 더하려니까 잘 안 구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어떤 수열을 K라고 잡고 첫 번째 항부터 일단 우리가 늘 하듯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이 합을 구한 거를 이 n 값을 무한대 번째까지 갈 거니까, 그지? 여기다가 앞에 뭘 붙이면 되냐? 리미트 끝나는 항 n을 무한대까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와 극한의 합 결합시켜 놓은 개념이 급수다. 그렇지? 이걸 풀었으면 이런 거지 뭐. 풀었으면은 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쭉 해서 이거를 n번째 항까지 딱 끊으면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합인 건데, 이거를 n번째까지 끊는 게 아니고 뒤에 땡땡땡 이렇게 이게 급수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했는데, 그죠? 앞에 이제 무한 글자를 빼고 그냥 급수라고 합니다. 개념을 읽어가지고 거기 뭐 부분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n번째 항까지야. 그래서 결국 급수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요거까지는 대수 개념이죠. 시그마 문제. 이제 그거 합을 구한 놈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다음에 극한까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값까지 구해주면 된다. 요게 급수의 뜻. 자, 그럼 이제 이 급수라는 놈도 보면 잘 보세요. 어쨌든 시그마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시그마가 어떤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하냐? 극한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급수라는 개념도 결국은 시그마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극한이야, 극한. 그죠? 그럼 또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저번에 뭐 수렴하는 극한이 있을 거고 발산하는 극한이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가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합의 극한이, 즉 급수가 수렴하는 급수가 있을 수 있고 발산하는 급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열 AN이 가장 간단하게 N이라는 수열이 있다. 그럼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끝없이 무한번째까지 한번 더해보시오. 그럼 그 합이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하겠죠.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고 셋째 항이 3인데 이걸 더해가래. 끝없이 더해가래. 그럼 항이 계속 커지니까 뭐 합도 커지겠지, 그지? 이런 거는 발산입니다. 즉 시그마 A n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한 놈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치? 자, 그럼 선생님 수렴하는 어쨌든 수열들을 더해 나가는데 그 수열을 끝없이 더해 나갈 때 그거의 값이 수렴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n값
1부터 무한번째까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분수 수열의 합. 근데 분수 수열인데 이 자체가 뭐 두 개 분모가 두 식의 곱이 돼 있고 분자가 상수가 있을 때 이거는 뭐 공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요 분수를 왜 분수의 차로 분수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바로 해주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차로 분리가 될 거고 앞에 따로 맞춰줄 거 없죠, 그죠? 이거 딱 통분해버리면 어차피 분자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일단은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해가는데 이거 1, 2, 3, 쭉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1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알죠? 그래서 일단 n번째까지 합을 구하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근데 이것은 n번째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부담을 구한 다음에 이거의 극한까지 근데 이거 뭐 칙칙칙 날아가는 거야, 그지? 날아가고 남는 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때 n을 무한대로 탁 보내버리면은 이 극한이 얼마로 수렴하냐? 1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이게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열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열도 있고 급수가 수렴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급수 구하는 것부터 한번 갑시다. 성질은 나중에 하고 41페이지. 실제 이제 급수를 구하는 문제를 보면은 좀 전에 했던 문제네요. 41페이지 1번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끝없이 합을 구해보랍니다. 딱 봐도 방금 했던 분수 수열이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 굳이 식을 쓰면은 일단 항상 수열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일반항을 쓰는 거죠. n번째 항의 일반항은 2, 5, 8 앞에 있는 수가 2, 5, 8 나가는 거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야? 3인 거니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쓸 때 공차가 3이면 바로 그게 3n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이 2니까 빼기 1로 일반항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5, 8, 11 나가는 거니까 앞에 것보다 다 3씩 큰 거잖아, 그지? 여기다 3을 더해주면은 1 요놈을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이걸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죠. 이걸 쪼개주면은 일단 K번째까지 K로 이거 빼기 분리를 시킨 다음에 앞에 뭘 맞춰야 되냐, 그죠? 이거 실제 둘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시켜주면은 분자가 3이 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1인 거니까 3분의 1 갖다 붙여주고 일단 K로 표현되어 있는 놈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일단 n번째까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마무리는 이 놈의 극한 이런 식으로. 자, 3분의 1 잘 처리하시고요. 그럼 1, 2, 3, 4 쭉 대입을 하면은 착착착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죠? 날아가고 남는 게 첫 번째 2분의 1 남을 거고 그 다음 남는 게 빼기 맨 마지막 n 집어넣은 거, 그죠? n 집어넣은 거에 3n 플러스 2분의 1이 남을 건데 마무리는 이거의 극한. 그럼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돼버리고 남아있는 게 6분의 1로 가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거를 굳이 일반항으로 안 바꾸고 그냥 이 분수 자체를 바로바로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로바로 쪼개도 해도 됩니다.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하나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도 뭐 급수인데요. 들어가는 수열이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로그가 들어가니까 당하지 마시고 어쨌든 로그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시그마 합을 구할 때 뭐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자, 또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로그를 적당히 또 분수가 끼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좀 식을 변형을 할 건데 바로 뭐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은 일단 이 분수 자체를 조금 보기 좋게 여기 분자를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보이죠, 그죠? 이제 인수분해 하고 싶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할 때 한번 차부터 차합으로 크기 조사 맞춰가지고 또 이 분모 n제곱이라는 것도 n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놈을 앞에 로그를 붙이고 이제 일단 n 값 2부터
무한대까지. 자, 일단 요것도 일단 2부터 중요합니다. 2부터 1이 아니고 그럼 2를 대입을 하면은 로그. 그러면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이제 로그 끼리를 더할 때 어차피 이 진수의 곱이잖아요, 그죠? 금방 할 수 있죠. 그럼 2 대입을 하면은 2 곱하기 2분의 2 대입하면은 1 곱하기 3이고 곱하기입니다. 로그 합이니까 3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마지막 n까지 집어넣어주면은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2.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내가 n 곱하기 n으로까지 분리한 이유는 약분을 할 때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을 하고 그럼 남는 거 n번째까지 합이고 요거 극한.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 로그 분모에 남는 게 2n이 남고 분자에 남는 게 n 플러스 1이 남고 그놈의 극한이 있거든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 값이 알겠죠? 1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로그 빼먹지 마시고 로그 2분의 1로 계산이 되고 굳이 이거를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해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의 극한도 일단은 n번째 항까지 그냥 항에 쭉 나열을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는 극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그다음 필수의 3번 문제는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급수래요. 뭐 일명 이름 붙이기를 뭐 교대 급수 이런 말 쓰는데 뭔가 항의 값이 똑같은 값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부호가 서로 뿔마뿔마로 나옵니다. 근데 1번과 2번 문제를 보면은 쓰인 수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1번 문제는 괄호가 없고 2번 문제는 두 항씩 묶어서 괄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2분의 1이 첫 장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가 둘 장입니다. 요게 셋째 항이고 넷째 항이고 다섯째 항이고 여섯 장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쭉 덧셈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좀 전에 뭐 시그마 할 때처럼 첫 번째 항 2분의 1은 없어지지가 않고 3분의 2부터 뿔마뿔마해서 쫙쫙 쫙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끝없이 쭉 해 나가다 보면은 과연 다 뒤에 있는 게 다 없어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게 뭔가 남을까? 뭐 그 남는 것들이 뭐 어떻게 수렴하는 값으로 남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어쨌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항까지 만약에 우리가 뭐 n번째 항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급수라는 건 일단 n번째 항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극한을 하는 건데 이거를 더해 나갈 때 만약에 셋째 항, 다섯째 항, 일곱째 항 홀수 번째까지 항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첫째 항 2분의 1만 남고 뒤에 거는 다 없어지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홀수 번째가 아니고 짝수 번째까지 항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여덟째 항까지 이 합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첫째 항은 또 남아있는데, 그죠? 만약에 넷째 항까지 더할 때 가운데 건 사라지고 앞뒤 하나씩 남을 거란 말이야. 여섯째 항도 마찬가지. 가운데 싹 사라지고 앞뒤랑 제일 끝에 하나씩 남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어느 번째까지 합을 구하냐에 따라서 이 수열의 합에서 뒤에가 남는 게 있냐 없냐가 달라집니다. 그죠? 앞에 거는 무조건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구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홀수 번째라는 게 홀수라는 값을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2의 배수에다가 1 뺀 거인 짝수라는 놈은 보통 2n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보통 우리가 합을 뭐 시그마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걸 굳이 시그마로 쓸 필요 없이 s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우리 보통 n 번째 항까지 합을 s로 많이 쓰지, 그지? 그래서 내 홀수 번째 2n 빼기 1번째 홀수 배 2n 빼기 1 이게 홀수 번째까지 합. 자, 이거를 쭉 나열해서 쓰면은 앞에 2분의 1은 절대 안 없어지고요. 홀수 번째까지를 하면은 뒤에 있는 놈은 다 사라지지, 그지? 맞죠?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를 하면은 2분의 1 다음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그냥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끝없이 구해봐야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이니까 극한에도 2분의 1이고. 근데 짝수 번째까지 하면은 마찬가지 2분의 1 첫째 항은 안 없어집니다. 그럼 3분의 2 없어지고 4분의 3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이 마지막 짝수 번째 항 하나가 남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남는 이 짝수 번째 항 일단 부호가 빼기로 남고 그 남는 놈의 일반항을 한번 식을 써보는 거죠. 그 남는 거의 일반항은 분모 분자가 딱 1 차이 나는 건 남겠지, 그지? 굳이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떤 요 잡은 2n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짝수 번째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식을 써줄 수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얘네 둘이가 1 차이 나는 거네. 그러면 적당히 뭐 분모를 n이라고 잡으면은 분모를 n 플러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니면 분모를 뭐 n 플러스로 잡으면은 분자를 뭐 n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꼭 정확하게 식을 쓰라 그러면은 자 결국 제일 짝수 번째가 분모가 분자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나가겠죠, 그죠? 짝수 번째 두 번째가 2 짝수 번째 네 번째가 3 아니구나 그다음에 2, 4 여섯 번째가 4 그지?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이 지금 2n 번째란 말이야. 2n 번째 여기가 2n 번째. 그럼 2n 번째일 때 이 분자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걸 n을 가지고 굳이 식을 쓰라고 그러면 그죠? 여기가 두 번째고요. 여기가 네 번째고요. 여기가 여섯 번째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n이 1일 때, 그죠? 2n 번째. n이 1일 때가 소위 말하는 두 번째 2가 나와야 되고 n이 2가 되면은 이게 3이 나와야 되고 n이 3이 되면은 4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n 번째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n이 1일 때가 2인 거고 n이 2일 때가 3인 거고 그지? n이 3일 때가 4인 거니까 요게 어떻게 말하는 짝수 번째 n 번째인 거니까 그지? 그럼 분모는 분자보다 1 큰 거니까 자 어떤데 이거의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n 번째 2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고 마지막은 이걸 끝없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극한 요 전체 극한을 구해주면은 어차피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요 뒤에가 어디로 갑니까? n은 1로 1분의 1인 거니까 1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1 빼기 1이 되어가지고 요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홀수 번째까지 더한 합은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이거를 하나 더 간 거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끝없이 무한대 번째라는 게 홀수 번째까지인가? 짝수 번째까지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합 자체가 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수열 자체는 발산합니다.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2번은 무슨 차이냐? 자, 괄호를 묶은 거는 무슨 차이냐? 이 괄호 묶은 거 자체가 첫 장입니다. 이게 둘장입니다. 이랬습니까?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게 하나의 항이야. 그럼 이건 뭐야? 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만약에 싹 풀어버려 만약에 어차피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괄호가 없어도 덧셈식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괄호가 묶여있는 놈을 풀어버리면은 이거의 합은 앞에 1번에서 했을 때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 어느 번째 항까지 합이랑 같은 거냐? 짝수 번째 항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다 두 개씩 묶은 거기 때문에 또 짝수 번째 항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렴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1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필수에 이제 4번부터 나오는 게 조금 급수의 새로운 성질이 하나 있는데 일단 요 개념 설명은 앞에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자, 일단 그럼 급수와 수열의 극한이 무슨 관계냐?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우선 관계는 어떤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끝없이 합을 구해봤는데 이 급수가 수렴하더래. 수열 AN의 n번째 항까지 합에 극한이 존재하더래. 이게 수렴하는 급수면은 그 수열 AN에 그냥 일반항 있지, 그냥 일반항 합이 아니고 그 수열들을 쭉 항을 나열해 나가 보니까 그 항의 극한은 반드시 0이 된다. 요게 수열의 급수와 그 수열 AN의 극한값의 관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성립하는 명제가 있으면은 이놈의 뭐도 성립한다? 대우도 성립하죠. 대우. 자, 이거에 대우를 써봅시다. 극한이 0이다의 부정은 극한이 0이 아니면 어떤 수열의 급수가 아니고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게 0으로 안 간대. 그러면 그 수열의 뭐는 급수는 합은 반드시 뭐한다? 발산한다. 요 두 가지 성질. 자, 이걸 써먹을 때도 있고 이걸 써먹을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왜 성립을 하냐?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을 잡았는데 이 수열 AN이 급수를 구해봤어.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이걸 끝없이 더해봤는데 이거의 값이 아니다, 이거 말고 극한을 구해볼게요. 극한.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AN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이 극한이 예를 들어서 알파로 가더래. 수열 AN을 끝없이 배열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알파를 향해서 배열된다. 그럼 이때 그 수열의 n번째 항이고 항이 아니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볼까? n 플러스 한 번째 항? 그럼 이놈의 극한을 구해주면은 이놈이 어디로 갈까 이 말이야. 똑같이 알파로 가는 거 이해됩니까? 일단 수열이 똑같은 수열이야. 그죠? 똑같은 수열인데 n번째 항을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을 쭉 나열해 나가는데 n 플러스 한 번째 수열은 지금 나열해 나가는 n번째보다 하나 앞에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지? 배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A라는 수열 전체는 하나의 그 물이 흐르는 통로처럼 수도관처럼 얘네들이 쭉 전부 다 알파를 향해 가고 있어. 모든 상들이. 근데 하나 앞에 가는 놈은 같은 수열로 배열되는데 하나 앞에서 가는 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알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하면은 A, n-1이라는 이 수열의 항들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야. 이것도 알파로 가겠죠. 하나 뒤에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목표 지점은 알파로 간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A, 2n의 극한은 어디로 가겠냐? 이것도 다 알파로 갑니다. AN의 극한이 알파로 가기만 하면은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수열은 다 알파로 갑니다. 이해되냐? 자, 물론 차이점은 AN의 제곱이라는 놈은 어디로 가겠냐? 요거는 알파 제곱으로 가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AN 자체가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수렴하는 극한은 뭐 서로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다 그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AN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뭐 AN 곱하기 AN인 거니까 얘도 알파 얘도 알파니까 알파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한 수열이 극한이 존재하는 수열이면은 AN이 붙어있는 놈들도 다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는데 자 거꾸로는 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돼. 거꾸로는 안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는 괜찮아요. 얘네들이는 n 플러스 1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은 an도 알파다.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다. 얘는 큰 문제는 안 돼. 왜냐 하나 앞 뒤로 가는 것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문제야. 이 n 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수열 an 전체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 거꾸로 간다는 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n 수열은 원래 수열 a의 무슨 번째항들이야? 짝수 번째항들이잖아요, 그죠? 자, a 수열을 내가 쭉 나열을 하는데 1, 2, 1, 2, 1, 2로 나열을 했어. 이게 an 전체 수열이야. 그러면 a 2n 번째 항들은 누구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요 항들을 a, 2n이 나타내는 거 알겠냐? 짝수 번째 항들만 극한을 구해보니까는 수렴하더래. 그죠? 짝수 번째 2 다 이거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열 an 전체 항들을 끝없이 배열하면 수렴하는 거 맞냐? 아니잖아요. 그죠? 1, 2,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수열 전체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얘이면 얘는 맞는 거고 거꾸로 2n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냥 a의 모든 항이 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 이해되지?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말이 좀 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아까도 했지만은 이 시그마가 있죠. 어떤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지, 그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제일 처음에 수열에 합할 때 보통 SN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자, 또 하나. 일반항 AN은 SN 가지고 이렇게 구했던 관계 기억납니까? 수열할 때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거 하나까지 합을 빼주면은 n번째 항만 남는다.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왜 성립할까? 첫 번째,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이놈의 극한이 급수인데 이놈이 수렴하더래. 수렴하니까 어떤 극한 값을 갖는 거겠죠, 그죠? 그 극한 값을 내가 s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때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편의상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놈을 내가 그냥 SN이라고 잡아버리면은 그거의 극한 요 놈이 어떤 값을 존재한다. 그걸 S라고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잖아. 이번에는 S라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대. 존재한대. 그러면 이놈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n이 아니고 n 플러스 1도 극한이 존재할 거고 n 빼기 1도 극한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n이 존재하면 n 플러스 1도 n 빼기 1도 존재한다. 요 놈도 똑같은 값 s로 간다. 자, 그러면은 요 놈도 극한이 존재하고 이 놈도 극한이 존재해. 극한이 존재하는 놈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극한이 존재한다. 자, SN과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은 빼버리면은 이 전체의 극한도 존재하는데 하필 이놈이 간단하면 뭐다? AN이다.
존재 아니야?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 끝없이 배열하면 전부 다 0을 향해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증명이 되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는 뭐 배우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여기 성립하는 걸 보였으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성립하는 이거에 그냥 역을 볼까, 역. 대우가 아니고 역. 그냥 수열 AN의 극한을 조사를 했는데 극한이 0으로 향해 가면은 그 수열의 급수가 반드시 수렴할까? 이걸 물어봅니다. 극한이 0이 아니면 반드시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건 성립이 됐어. 근데 이번에는 극한이 0으로 갈 때 그 수열을 끝없이 더해 나가 보면은 항상 수렴할까? 수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고민을 해보는 거야. 요거는 일단 틀렸다. 항상 수렴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 그 말은 극한이 0이면 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 수열 AN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얘가 틀린 거에 예를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발레. 그러면은 이게 거짓이 되는 발레는 일단 이 조건은 성립을 하는데 극한은 0으로 가는데 끝없이 더한 급수가 수렴이 안 하는 걸 예를 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대표적인 발레가 AN 수열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루트 m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m분의 1. 자, 이런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잡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 수열 자체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놈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 0 가는 거 맞죠? 얘도 무한대 더하기니까, 그지? 무한대 분해도 0 갑니다. 근데 이놈의 급수를 구해볼까? 급수 끝없이 대나볼까? 일단 이거 바로 유리화할 수 있겠죠? 유리화하면은 분모는 1이 될 거고, 그럼 유리화하면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유리화한 요 놈을 가지고 급수를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1, 3, 4를 쭉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1 대입을 해주면은 급수 1 대입을 하면은 루트 2 빼기 1이 될 거고 2 대입을 하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루트 2부터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럼 없어지지 않는 게 요 빼기 1이 안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n번째까지 일단 구해주면은 남는 게 뭐냐? 여기다 n 집어넣어주면은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남을 거고 그럼 없어지는 게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 알겠죠? 안 없어지는 게 앞에 거 빼기 하나 남고 뒤에 거에서는 이게 남습니다. 남은 놈, 이 놈을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요 놈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거니까 발산입니다. 요 개념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극한은 안 구해봐도 돼요. 무조건 0입니다. 이번에는 극한을 조사했는데 0이 아니야. 자, 여기서 0이 아니란 소리는 이 수열이 발산하는 것도 당연히 되지만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극한으로 수렴할 때 있죠. 그죠? 0이 아닌 거니까 수렴해도 됩니다. 수렴을 하는데 뭐 1로 수렴한다든지 2로 수렴하는데 그것도 0으로 수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러면은 그거의 급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4번 문제를 갑시다. 자, 이제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한 대표 문제 4번. 자, 이렇게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놈을 땡땡땡 끝없이 더해봤더니 그 합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항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항상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거가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뭐냐? 더해지고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분모가 1, 2, 3 나가죠? n분의 분자는 a1, a2, a3니까 an입니다. 뒤에 3은 똑같네요. 빼기 3. 요 놈을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급수야. 이놈의 급수가 수렴한대.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이 급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반항이 있죠. 일반항. 요 일반항 n분의 an 빼기 3. 요 전체가 일반항인데 이놈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 항상 0으로 간다. 지금 an 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항이 a까지 붙어 있는데 좀 복잡한 요놈이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가 3인 거니까 이 전체가 0이 되려면은 n분의 an은 어디로 간다? n분의 an은 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n분의 an. 자, an 몰라도 돼요. n분의 an이 3이다. 자, 이걸 가지고 나는 이 극한을 구할 거다. 앞에서 국한할 때 이런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으면 뭐 비N으로 치환해고 이런 문제 풀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양 맞추기로 바로 갈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n이 아니고 n분의 an.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야 돼. 자, 분수니까 분모 분자를 뭐 해주면은 n으로 나눠주면, 그죠? 다 n으로 나눠주면은 n분의 an, n으로 나눠주면은 1, 4, n분의 an. 요 극한은 n분의 an이 다 3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이 2분의 7이 됩니다. 자, 밑에 앞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83번을 보면은 요 대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급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급수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에 합이 수렴하는 거를 골라보래요. 자, 이건 직접 이 뒤에 있는 복잡한 수열의 급수를 다 구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일반항만 쳐다봅니다. 일반항. 첫 번째, 극한만 구해봅니다. 요 일반항만 무한대로 때려. 어디로 가냐? 2분의 1로 가죠? 극한이 2분의 1이야. 0이야 아니야? 아니죠. 0이 아니야. 그러면 이 급수는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돼. 무조건 뭐다? 발산입니다. 이해됐죠? 니은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극한만 구해봅니다. 얼마입니까? 1이에요. 0이 아니야.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0이 아니니까 급수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어요. 발산입니다. 자, 이제 디귿이랑 이을이 문제인데, 자, 디귿은 극한이 얼마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었죠, 그지? 디귿 보면은 극한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입니다. 자, 극한이 0이 나오면은 실험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으니까는 그 디귿의 실제 그 분수의 극한을 직접 계산해봐야 됩니다. 디귿은 아까 했죠? 그 유리화 해가지고 착착착착 집어넣어주면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급수가. 자, 리을합니다. 리을도 그 뒤에 있는 분수의 극한만 구해보면 얼마죠?
1이죠. 0이죠. 0. 앞에가 1이고 뒤에도 1인 거니까. 요 놈만 무한대 보내면은 이것도 1 빼기 1이니까 극한은 0입니다. 0이 나오면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이 급수를. 요거는 뭐 바로 1, 2, 3, 4 대입을 해버리면 뭔가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거 뭐 통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바로 1, 2, 3, 4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돼요. 이게 첫째 항. 2 집어넣어주면은 3분의 2 빼기 4분의 3. 요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렇게. 이거 아까 교대급수 할 때 했죠, 그죠? 그럼 이거 끝없이 쫙 더해 나가면은 소위 말하는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가운데 거는 쫙 사라지고 요런 짝수 번째가 하나씩 뒤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했을 때 앞에 2분의 1은 절대 안 없어지고 그럼 남는 게 짝수 번째 항들이 빼기로 남는데 그 짝수 번째 항 남는 거를 보니까 부모 분자가 1차이잖아요, 그죠? 적당히 뭐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하필 1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값이 어디로 가냐?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얘는 또 수렴합니다. 이해됐죠?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극한이 0이 나올 때는 이 급수를 일일이 구해봐야 돼요. 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수에서 5번은 뭐 급수의 성질인데, 자, 급수 bn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답니다. 또 복잡한 수열인데 어쨌든 이 전체도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자, 급수라는 것도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그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은 항상 극한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bn이라는 놈의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구한 이 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지? 이 놈도 이 복잡한 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은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다 존재한다. 뭐 그 개념이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요 bn의 극한 이 전체를 뭐 마이너스3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 이 전체가 극한이 존재하는데 bn도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는 요 두 놈을 적당히 더하고 빼고 뭘 해주면은 an도 극한이 존재하는 게 뭐 알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냥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bn 자체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니까 요 놈은 6으로 가는 거고 3 여기서 말하는 an은 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놈이 15로 가는 거니까 뭐 an의 급수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급수가 다 수렴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밑에 풀어봅시다.